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보낸다.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보낸다. 내 엄마의 10살 때 꿈은 뭐였을까? 엄마가 나를 키우며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은? 엄마가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친구는 누구일까?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존재, 엄마. 그러나 우리는 엄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엄마라는 명칭을 떼고 엄마의 이름 석자로 엄마를 본 적이 있으세요? 나의 엄마의 인생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 같은 지침서가 있어서 오늘 연말을 맞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디어 마더의 저자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를 중으로 만나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노래만 나왔는데 울컥해요. 네. 오늘 선곡이 아주 좋은데요. 김진호 씨 곡하고 방금 나온 강하솔 씨 곡이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로 사람을 탐험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로 사람을 탐험하고 있는 분, 저하고 직업이 같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과 이제 신문이라는 그 매개 차이만 네. 있죠.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기자님의 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참조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의 삶도 그리고 엄마라는 그 연재를 하고 계세요. 한국일보에서.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이 연재들을 채워가고 계세요? 네. 그 김지은의 삼도 인터뷰는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인터뷰 연재예요. 그 삼도라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인데 삶의 길, 삶의 도, 삼도화음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삶도 모두 특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가장 조화롭고 기본이 되는 화음이 이제 삼도화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누구나 삼도화음을 꿈꾸며 사는데 그런 삶의 길에서 길어올린 자신만의 삶의 도를 듣는다 이런 취지이고요. 네, 인터뷰 엄마는 제가 올해 연중 기획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기획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꾸려왔고 지난주에 그 마지막 회가 나갔는데 우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꾸려왔습니다. 네. 그 삼도에 최근에 손석희 씨 나온 기사 굉장히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랑 혹은 아무 데서나 인터뷰 안 하시기로 한 분인데 우리 김지은 기자님을 픽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엄마라는 그 연재물은 아까 모성에 대해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좀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김진의 삼도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여성 인터뷰이들을 인터뷰할 때 좀 엄마라는 덩어리가 걸리는 좀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삶의 덩어리,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깊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또 한 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 그런 의미처럼 다가왔는데 처음 느낀 게 그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을 인터뷰를 했을 때거든요. 그 여사님을 육아협에서 만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쪽 벽면에 열살 영정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 방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인터뷰를 하면은 서로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주 옛날 일도 생생하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아하. 제 눈으로 오지 않고 제 어깨 너머로 스쳐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어머님이 그 제 어깨 뒤로 보셨던 것은 이한열 열사 그 아드님 영정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먼저 하늘로 간 이후에 그 음흠. 어머니의 삶은 그 아들과 늘 언제나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김용균 씨 어머니,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이 김미숙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균아, 나는 너다. 나로 살아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자신의 아들 같은 죽임을 다시는 그런 음.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 마음으로 버티고 싸우고 그러고 계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몇 번의 계기를 거치면서 이런 음. 좀 엄마를 음. 정면에서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음. 인물을 음. 엄마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 김용균 엄마는 그녀들의 정체성이 이제 엄마가 된 거고 또 네, 모성이 단순히 자식과 엄마가 나누는 감정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사회에 저항하고 어느 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삶이 완전히 투사로 바뀌게 된 음흠. 계기가 음흠. 아들의 죽음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참 많은 엄마들을 다루셨는데 물론 그런 열사의 엄마 또 열사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것도 조명을 하셨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그 트랜스젠더 엄마 우리 나비 씨 그 기사를 너무 인상 깊게 읽고 제가 기자님 인터뷰 때문에 저희 인터뷰에 모시기도 했었어요. 네, 저도 방송 잘 듣고 또 보기도 음, 했습니다. 음. 기자님은 그동안 만난 엄마들 중에 좀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제 올해 삼도 인터뷰하고 번갈아 가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11분을, 11번 나갔어요. 인터뷰 엄마 코너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야구의 그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 최동원 씨 음. 어머니, 그 김정자 여사님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베이비박스 엄마들. 그렇게 시작해서, 뭐, 이제 친부모, 그 대신 그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을 키우는 전문가정 위탁모, 이렇게 다양한 그 엄마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엄마라고 하면 친모, 생모만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양한 엄마들을 만났는데 이게 그 서너 시간씩 또 어떤 때는 5시간 이상씩 한 인물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 인물 다 애정이 생기지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모두 인상 깊고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인터뷰를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 아, 11명을 선정하셨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성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음. 기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궁금한 엄마들인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19년간 기자를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자로 살아온 그런 저널리스트 김지은의 눈으로 만나고 싶고 또 음. 듣고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들이었죠. 음. 맞아요. 저도 제가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청취자들한테 오롯이 전달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네, 기자님도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잘 저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세월호 참사 있고 100일 후에 우리 엄마들 만나러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음, 그때 유족들이 언론에 완전히 이렇게 대인 상태라 사실 언론인들을 잘 안 만나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둘째 아이 갖고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아, 무기였던 거예요. 어머니 네, 저 맞습니다. 네, 임신부예요. 아기 있어요. 네, 이러니까 엄마들이 음, 그냥 무장해제하고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네. 음. 내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네, 음. 그런 공감대가 깔렸겠죠. 네. 맞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1개 인터뷰를 다 봤는데 단순히 뭐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터뷰였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감사합니다. 그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엄마 시리즈를 꼭 읽어보시면 나의 엄마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말하는 엄마 또 어느 때는 엄마로서의 나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기사들이 단순히 Q&A가 아니라 어느 때는 독백의 형태로 어느 때는 네, 네. 상황극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기자 쓰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기존에 흔히 보셨던 인터뷰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낳은 자녀 3명 이외에 학대 피해 아동을 5명이나 이제 받아서 지금도 이제 위탁해서 이제 키우고 계신 그 전문가정 위탁모를 제가 2달 넘게 설득을 해서 아주 어렵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이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면 그 아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나 실명 이런 건 가리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신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부모 대신 키운다는 게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음흠. 아니거든요. 음흠. 또 정부에서 그렇게 큰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음흠. 지금은 제도가 조금 개선이 돼서 좀 숫자가 늘기는 했지만 제가 인터뷰를 올 상반기에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그런 전문가정 위탁모가 25가정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게 적다는 건 그만큼 이게 힘들어서 그런 그럼요. 건데, 네, 그런데 이분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자기 자식들이나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늘 털어놓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이런 그 대상이 있었더라고요. 음. 음.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인터뷰는 이분이 그 하나님한테 했던 그 독백 형태로 아하. 썼어요. 그 마음을 그분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인물의 특성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음. 그 음. 기사마다 다 다양한 형태로 썼죠. 그러니까 아. 최근에는 엄마성을 물려줬거나 이제 물려주려고 노력을 한 엄마 3명을 만났거든요. 그 엄마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이수연, 김지혜, 윤다미 씨 세 엄마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는 제가 2명을 더 등장을 시켜서 가상 대화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성을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 음흠. 음흠. 온건하게 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가상인물 2명을 더 등장을 시켜서 이 5명의 대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독자들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이 5명 중에 1명이 되어서 볼 음.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모성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그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그런 인터뷰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엄마를 그렇게 본인이 인터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독자들에게 자신의 엄마를 좀 음, 인터뷰해봐라라고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네. 모셨는데 디어마더라는 네. 안내책을 내셨어요. 이게 일단 어떤 책인가요? 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서 출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독자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일주일 전에 직접 자신의 엄마하고 이제 자녀가 참석을 해서 제가 디어마더로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 콘서트도 했고 그때 음흠. 게스트가 2분이었거든요. 음흠. 한 분은 배우 문소리 씨 어머니 이항란 씨하고 다른 한 분이 앞서 나온 그 엄마라는 노래를 듣고 부른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였어요. 아, 저는 알고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라는 노래를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들게 됐고, 아하. 그 또 이 엄마라는 노래를 그 강하솔 씨 엄마가 들었을 때 또 어땠는지 음. 이런 이제 인터뷰를 그 하는 그런 인터뷰 콘서트였고 또 현장을 찾은 모녀 혹은 모자들 얘기도 제가 직접 들어본 그런 시간이었고요. 예, 그렇게 이제 디어마더는 자녀들이 자신의 엄마를 직접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 질문들 90개 안팎의 질문들을 하고 또 인터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꿀팁을 또 써놨어요.
그렇게 구성이 된 책입니다. 사실 평범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의 인생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면 다 특별하고 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자신의 엄마의 그런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셔서 아마 이 디어마더란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연말 선물로 우리 기자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선물로 몇 분 선정해서 드리긴다고 하셨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내가 나의 엄마에 대해서 좀 인터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이 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목만 보고도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저는 이걸 네. 못하겠다 했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엄마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엄마는 어떤 딸이었어요? 엄마는 나를 키웠을 때 어땠어요? 엄마 행복해요? 너무 뻔한 네. 질문인데 왜 이 질문만 봐도 눈물이 날까요, 기자님? 네. 제가 그 불효녀라서 그럴까요? 엄마한테 던져볼 수 있는 아주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이제 무거운 질문들까지 추려놨는데, 이제 제가 그 직접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또 많이 하는 질문들을 또 모아놓은 거기도 해요. 저는 좀 사소한 질문을 인터뷰 때도 많이 하고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질문에서 의외의 답변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디어마더의 엄마 카톡 프사는 왜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 왜 그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엄마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항상 보낸 사진인데 엄마한테 프사 왜 이걸로 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인터뷰 콘서트 때도 만났던 배우 문소리 씨 어머니 이향란 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그때 프사가 자신 사진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네. 2년 전부터 모델 아카데미에 다니고 계신데 그러면서 자신 인생에 처음으로 배우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족들 반만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할 정도로 가족한테 헌신만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모델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자기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처음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사도 자기 사진으로 바뀐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가 좀 전에 나온 그 SG 그 워너비 출신 김진호 씨 노래 엄마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여기서 좀 맞아요.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저희 엄마 사진도 꽃 사진이더라고요. 꽃 두 송인데 그게 저하고 꼭 제 동생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저는 제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로서 나는 엄마로서의 삶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을 포기했구나. 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엄마도 이제 간호사였는데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그만뒀거든요, 일을. 그래서 저도 이 질문들,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기자님께서 그러면 엄마의 삶을 기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엄마들이 정말 할 말이 많구나. 근데 누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못했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수 인순이 씨 그나 그 최동원 선수 어머니 김정자 씨 같은 분들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 자식 태몽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태몽 얘기를 할 때는 엄마들이 딱 그 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그 눈빛을 보면은 맞아요. 태몽을 꿨을 때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눈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자녀가 이때 이 엄마의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와 그 교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 신청해 주시면서 본인 엄마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0716님이 네. 이제 막 30살 됐습니다. 엄마가 4년 전에 치매에 걸려 돌아가셔서 지금은 인터뷰할 수 없지만 저도 읽으면서 엄마에 대해 상상하고 다시 회상해보고 싶어요. 살아생전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셔서 라디오 들으면서 너무 보고 싶은 하루네요 하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지금은 물어볼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한 엄마를 좀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 1788님은 엄마의 소중함을 왜 그땐 몰랐을까요? 친절하고 다정스러운 대답 한번 못했는데 내 딸한테는 왜 그리 다정하게 할까요? 아유, 눈물 나오네요. 그래요.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도 자기 엄마한테는 쌀쌀맞게 굴고 저한테는 다정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네, 그 엄마들 인터뷰를 하면 이제 딸로서 본인의 얘기도 하세요. 딸로서 자기 자신의 엄마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지.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엄마를 이해할 이게 이제 워크북을 굳이 이제 인터뷰라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 이유도 이제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자녀가 직접 묻고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자녀와 엄마 관계가 이렇게 모두 따뜻하거나 살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응어리나 뭔가 애증이 있는 관계도 있을 거고 또 권위주의적인 엄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인터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관계에도 저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엄마도 자녀를 달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자님도 그러면 엄마 인터뷰 해보셨어요? 기자님 엄마? 저에게도 인생의 과제인데요.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작가세요. 화가로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또 글도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글로 그나마 저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엿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들어보면 엄마의 마음을 또 그 시기에 엄마가 왜 힘들었는지,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저도 꼭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아직 그래서 안 사실 하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 책을 그래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쓴 기자님도 힘드실 정도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나도 엄마 인터뷰 한번 해볼까 했다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쑥스러운 건지 용기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엄마의 삶이 나 때문에 변화된 거를 내가 여성으로서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여성으로서 그걸 보는 게 힘든 건지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 감정이 뭘까요, 기자님?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좀 엄두가 안 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의외로 인터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어마더라는 워크북은 좀 약간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녀가 제3자가 된 듯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엄마 얘기를 묻고 이제 들어보시길 제가 권하는데 아마 이제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면 이제 엄마를 넘어서 아빠의 삶도 기록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본 독자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셨죠? 뭐라고 하던가요? 네네. 그 인터뷰 콘서트에서 들은 독자님들 반응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를 만나면 본인이 주로 얘기를 했대요. 뭐 있었던 일을 말한다거나 막 투정을 부린다거나 뭐 고민을 토로를 한다거나 엄마는 주로 이렇게 들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디어마더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인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인터뷰 콘서트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디어마더로 우리가 엄마의 삶을 묻고 듣고 기록해야 될 이유구나. 이게 살아있는 이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엄마 얘기하시면서 우시네요. 5102님 방송 들으면서 눈물 짓게 되네요. 연로하시고 건강 안 좋으시지만 어머니 계실 때 잘 해야 되겠어요 하셨고 7451님도 우리 엄마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죠. 연세만 87이신데 지금도 혼자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책은 자신의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관심 갖고 가깝지만 어쩌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엄마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선물 같은 책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김지은 기자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